유방암 투병하던 친구가 초등학생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암 투병 중에 너무 몸이 힘든데 식습관을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정면으로 보면서 "넌 의사지 않냐. 하지만 나에게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 채소의 독식 저자 이정희입니다. 저는 현재 강남 세브란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가까운 친구의 죽음으로 공부하게 된 채소의 독식, 암 투병하는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식습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책 한 권으로 엮어냈습니다. 지금 제가 전공의에 수련할 때랑 수술 연령이, 특히 암 수술 연령이 너무나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봤었던 예화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병원이 갑상선 암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중학생 친구가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중학생이 갑상선 암을 앓는다는 게 다른 의료진들도 되게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에서 다니면서 검진을 받았었는데 역시 암으로 판별돼서 수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과 교수님께서 "초등학생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놀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일은 20대 말기 환자가 생각보다는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뵀던 환자분은 2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혈뇨로 동네에 있는 비뇨기과를 갔다가 큰 병원 가라고 권유를 받아서 오셨는데 대장암 말기였고 방광으로 전이돼서 혈뇨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이런 10 대, 20대 그리고 30 대도 굉장히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직장 검진하면서 발견이 되고요.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고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보면서 마음 아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 아무래도 70 대, 80대 암 환자분들도 꾸준히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수명 동안 참 암 투병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데 이제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또 암으로부터 안전한 나이가 없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생활의 급진적인 변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뭐 1950년대, 60년대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정말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가공식품도 거의 없었고요. 정말 매일 어머니들이 시장에서 장 보시고 끼니를 한 끼니 한 끼니 이렇게 나물이랑 된장국 끓여 가지고 준비해 주셨던 시절이었는데요. 산업화가 이제 고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식품들이 공장에서 가공돼서 식탁에 오르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초가공식품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지금 독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그리고 우리가 쓰는 뭐 향수뿐만 아니라 뭐 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생활용품들이 사실은 이전에는 없던 물질들이 되게 많이 첨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은 제한이 있고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해독 시스템을 넘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 물질과 음식들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해독 시스템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등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과다한 스트레스, 운동이 부족하고 앉아있는 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인의 생활 습관 등이 림프 순환이나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암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방암 투병하던 친구가 초등학생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어린 딸을 안아주면서 제가 너무나 우울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그 우울감이 지속됐었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생전에 남긴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암 투병 중에 너무 몸이 힘든데 식습관을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정면으로 보면서 "넌 의사지 않냐. 하지만 나에게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었고, 저 또한 친구처럼 언제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과연 좋은 식습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건강한 식단이란 무엇인가에 굉장히 많은 의문과 고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제가 좀 평생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정말 많은 밥을 먹고서 단 것을 후식으로 먹을 정도였고요. 얼마 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저를 알았던 언니가 "그렇게 우리가 밥 먹고 단 것을 많이 먹었는데도 암에 걸리지 않은 게 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단 것을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날씬하다 보니까 저 또한 체중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 다이어트 방법, 저 다이어트 방법 정말 많이 해 보고, 또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면 살이 어느 정도 빠지지만 또 살이 찔까 봐 요요가 무서워서 밥숟가락 드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살 안 찌는 식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건강한 식습관인가.'라는 질문을 저희 비만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에 대한 고민과 고뇌는 참 누구보다도 오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음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식습관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식단이 좋다. 저 식단이 좋다." 연구자마다 각기 주장하는 게 너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식습관의 방향도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효능도 이제 서로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의사인 저도 이렇게 판별하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은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당장 돌아가시질 않거든요. 위기감이 좀 덜하고 충격은 받으시지만 '아 내가 좀 바뀌면 되겠지. 약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암은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암을 딱 진단받으면 환자분들이 '나 이제 죽는구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암이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으신 분이시라도 '나 언제 재발할지 모르다.' 항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생활 습관, 특별히 식습관을 완전히 급작스럽게 터닝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식습관을 바꾸시는 것에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제 친구도 이제 암으로 사망하였지만 생전에 정말 굉장히 제가 대답을 못 해줘서 아쉬웠거든요. 어떤 것을 먹어야 건강할지. 저는 그때 저조차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미안하게도 친구에게 당장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연구를 시작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채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키워드를 잡고 보니까 여러 다른 주장을 하는 많은 식이요법들이 공통적으로 채소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채소가 도대체 그럼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 많은 식단의 공통점으로 장점으로 작용하는지 알고 싶었고, 항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왜 채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연구하게 됐던 거죠. 넘쳐나는 건강식에 대한 정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대규모로 오랫동안 연구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찾아봤었고요. 영양학을 의대에서 사실 그렇게 깊게 배우지를 못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모든 분들이 "너무 정보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의료계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기전이랑 약
약을 이제 뭐 수술 뭐 이런 거를 밝히고 배우는데도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간 의료 쪽은 영양학적으로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미처 그 부분을 포커스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해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 점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사는 병원은 이제 아파야지만 진단을 받아야지만 내원하는 곳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활습관을 좀 올바르게 병에 걸리지 않게 올바르게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면 병원에 오는 횟수도 줄고 병을 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많이 제가 봤었고요. 지금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규모, 대규모로 연구된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근거를 중심으로 많이 찾아봤었죠. 그래서 채소의 식이섬유 섭취가 많을수록 대장암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한 여러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채소랑 과일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만성 질환의 위험도가 감소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닌 여러 대규모로 연구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암 예방 식단을 왜 모두가 주목해야 할까요? 저희가 먹는 음식은 분해돼서 온몸을 돌게 되는데 사실 한 장기만 도는 게 아니거든요. 뇌에도 돌고 심장도 돌고 신장에도 돌기 때문에 암 예방하려고 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을 하셨을 때 채소에 좋은 파이토케미칼, 미량 영양소, 식이섬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뇌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병을 예방하려고 시작했던 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 중에서 26% 정도가 마른 비만이세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히려 날씬해 보이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말랐다고 절대 우리가 당뇨에서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양인의 이제 췌장 세포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서양인보다는 체격도 작고 해서 당뇨에 걸리기 굉장히 취약한 어떻게 보면 체질입니다. 그래서 젊다고 안심할 수가 없고요. 지금 진단되지 않는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 당뇨 환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이제 뵙다 보면 뭐 정형외과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서야 알게 된 당뇨, 고혈압 은근히 많으셔 가지고요. 내과 환자로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진단 전에는 환자가 아니셨나? 진단 전에도 환자셨거든요. 근데 단지 그때 진단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든 가든 항상 식습관, 생활습관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뇨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단 디저트 먹고 식후혈당도 한 번도 챙겨보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단 음료를 마시고 계신다면 이게 당뇨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그 친구는 이제 암 투병하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 50이 넘으면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암 예방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그 나이가 저는 30 이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30대 당뇨 진단율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실 당화혈색소라고 하죠. 당뇨가 어느 정도 잘 조절되고 있는지 볼 때 30대가 가장 진짜 안 좋습니다. '내가 설마 당뇨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막 드시다가 당뇨를 진단받은과 동시에 정말 가끔은 당뇨 합병증이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초가공식품과 정말 너무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부터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환자처럼 채소 꾸준히 드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단 거 절제하고 암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 바꾸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시는 게 결국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책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내가 지금 올바른 식습관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딱 한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시겠지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식습관을 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당장 모든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 그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는 AIC라고 할지라도 식습관의 중요성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